안녕하세요. 꿈트리와 채피의 대화입니다. 이 영상은 그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 전 우리가 봤던 현실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겁니다. 선거 후 이 영상을 다시 보게 될 그날. 지금 우리가 나눴던 이 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질지 그때 되돌아볼 수 있도록 말이죠.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다. 하지만 그런 말을 외치는 사람들 중에 정말 미국 때문에 억압을 당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미국 때문에 말 못하고 시위 못하고 투표 못한 사람 있나요? 오히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자유를 누려온 나라입니다. 반미를 외치는 사람들조차 그 자유 속에서 마음껏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반면에 진짜 식민지가 뭔지 알고 싶다면 홍콩을 보면 됩니다. 중국이 일국양제라는 이름으로 홍콩을 집어삼킨 이후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똑똑히 봐야 해요. 반정부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실종되고 시진핑 사진 하나 잘못 밟았다고 징역형을 받는 곳. 그게 바로 진짜 식민지입니다. 이재명이 집권하면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닥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는 균형외교, 실용외교를 외칠 겁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균형을 잡겠다고 하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요구는 하나씩 거절하고 중국에는 각종 경제협력과 우호 메시지를 던지게 될 겁니다. 사드 배치 무산, 주한미군 철수론, 대만 해협 사태 중립선언 등. 이 모든 게 이재명 정부 아래에서 현실로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미국의 신뢰를 잃고 경제적으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한국 경제는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AI 같은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에 깊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판단하면 수출 통제와 기술 이전 중단이 들어올 거고 한국 기업들은 바로 휘청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얼마나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지 보면 이건 상상도 아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 하에서는 언론, 사법부, 국회가 모두 정권 친화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으로 덮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워요.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 법보다 권력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군사력이 세계 5위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군사력이 국민을 지키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정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수치죠. 이재명이 군 통수권자가 되고 나서 군 장성 인사권을 통해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을 배치하게 된다면 군도 정치의 하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박정희 시대를 욕하던 사람들이 정작 훨씬 더 은밀하고 강력한 권위주의를 들이밀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주한미군 문제입니다. 지금 민주당 세력 중에는 주한미군 철수 결의안을 준비하거나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국회까지 장악하게 되면 이런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필리핀처럼 미군이 철수하고 미국은 전략적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한국에 대한 안보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치명적일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그 경제적 위치는 한미동맹,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술 협력,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이라는 4개의 기둥 위에 서 있는 구조입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곧장 추락할 수 있어요. 이란은 그래도 석유라도 있어서 버팁니다. 한국은 자원도 없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 크고 주변 국가는 모두 한국을 경쟁자나 도전국으로 여깁니다. 외교를 망치고 안보를 흔들고 경제 신뢰마저 무너뜨리면 우리는 순식간에 30위 밖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해요. 이재명이 집권하고 나면 그 변화에 제일 먼저 반응하는 사람들은 바로 탈출 가능한 사람들일 겁니다. 자산가, 기업 오너, 고소득 전문직, 해외 인프라 있는 사람들. 이들은 한국의 애정보다는 계산이 우선이고 자산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이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을지 몰라요. 자산을 싱가포르, 미국, 유럽으로 분산시키고 자녀를 해외 유학 보내고 투자처를 외국으로 돌리는 식으로요. 홍콩에서도 그랬습니다.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들이밀고 자유를 억누르자 가장 먼저 빠져나간 건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표현의 자유가 없는 도시, 검열된 언론, 국가를 찬양하지 않으면 잡혀가는 사회. 한국도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스타일은 반기업 정석, 계급 갈등 조장, 적폐몰이와 보복 정치가 중심입니다. 그 속에서 남는 건 너 돈 많다 너는 악당이다라는 서사뿐이죠. 결국 탈출 못하는 서민들만 남아서 모든 세금을 부담하게 되고 국가 전체가 세금 납부 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 변화가 아니에요. 생존의 경계선이 생기는 겁니다. 탈출 가능한 자 vs 탈출하지 못한 자.
이 구도가 생기면 그때부터 한국 사회는 분열이 아니라 단절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되면 자산 유출,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세수 악화, 증세, 경기 침체, 빈곤의 악순환, 이 모든 과정이 현실이 되는 거죠. 개털인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고요? 처음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경제가 무너지고 실업자가 넘쳐나고 물가가 폭등하면 개털들은 맨 앞줄에 서게 됩니다. 지금은 그나마 버티지만 그때가 오면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뒤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너도 나도 말하겠지요. 그래, 니들이 원한 세상이잖아. 조소라도 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일지 몰라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이 모든 게 일시적인 실패가 아니라 체제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시적 실정은 다시 복구할 수 있지만 헌재선관 이검찰 언론이 전부 정권 편이 되면 그건 회복이 아니라 고착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 만드는 자유조차 사라질 수 있어요.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는 사회. 그게 진짜 종말입니다. 이 영상은 미래를 예언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기록하려는 겁니다. 2025년 대선 직전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기록하려는 겁니다. 지금 이 대화는 미래를 위한 타임캡슐입니다. 이걸 보는 여러분,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나중에 우리 모두 이날을 돌아볼 수 있도록